우리 5번째 강의, 가치 창출과 획득, 우리가 흔히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가치의 일부를 내가 획득해 올 것인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밸류죠.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사이에 우리가 고객과 나누는 경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봐서 창업이 겪어야 될 무시무시한 과정이 난관의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연구에서 개발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악마의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악마 한 마리 있죠? 귀여운 악마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여기서 사라지죠. 아이디어를 우리가 획득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검증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제품을 만들어야죠. 사업화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거치는 과정이 죽음의 계곡. 이 죽음의 계곡을 거쳐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나요? 왜 못 벌죠? 누가 사줘야지 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시장 경쟁을 다윈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윈의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상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기업 활동이 아이디어에서 기술과 IP를 거쳐서 제품과 서비스를 거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는 뭘 넘어서야 되느냐? 다윈의 바다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료 장비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심장 충격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고객은 누구죠? 병원, 의사, 환자 누굽니까? 손 들어 봅시다. 병원이다. 오케이. 그 다음 환자다. 의사다. 좀 나눠졌네요. 각각이 다 우리 고객입니다. 그죠? 1차 고객, 2차 고객, 3차 고객이. 고객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비로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는가? 어떤 회사든지 자동차 회사를 봅시다. 우리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 한 가지 종류의 차만 만드는 회사가 있나요? 현대자동차 몇 가지나 만들죠? 무지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아요? 고객이 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우리 3번째 문제를 보면은 고객과 기업은 어떤 관계예요? 갈등 관계입니까? 공유 관계입니까? 둘 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는데 바가지에서 샀다. 그러면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는 돈을 벌었나요? 돈 벌었죠? 앞으로도 벌까요? 그건 아니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갈등 관계냐, 이 공유 관계냐, 이게 고객과 기업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에서는 이 갈등이 된다고 그랬죠? 반복되는 게임에서는 이 공유가 됩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어떠냐. 흔히 세일즈하고 비슷한 말이 마케팅과 세일즈란 말이 있죠. 자, 마케팅과 세일즈 어떻게 다르냐? 마케팅은 팔리는 것, 세일즈는 파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죠? 팔리는 것과 파는 것. 팔리는 거는 고객들 원하는 것, 니즈를 파악하고 세일즈는 그냥 니즈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놓는 거. 그죠? 그 고객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래서 세일즈하고 마케팅은 고객과 기업의 연결고리지만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고객과 관계를 정립하는 게 혁신입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반복되는 게 세일즈죠.
자, 그런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고객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영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업은 한 번으로 물건을 팔고 끝내면은 고객과 갈등 관계로 가요. 그래서 세일즈에서 관계로 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 거래가 장기적 동지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고객과 우리는 브랜드를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해요. 기업의 브랜드를 고객이 가져가죠. 그걸 우리가 바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제품에 바가 좀 있죠? 예. 예. 그리고 한류 펜도 바가 있고, 예. 애플 바 그런 말을 씁니다. 그건 뭐냐? 브랜드를 공유하는 거예요. 고객과의 경험을 공유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과 기업이 합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을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의 기회와 위험은 뭐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우리의 태양광 산업의 경우 봅시다.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뭐죠? 태양광 산업. 유가죠, 유가. 그죠? 유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죠? 왜 내려오죠? 미국의 셰일가스 때문에 내려오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은 위험 요소는 뭐냐면은 유가가 내려오고 있다는 게 위험 요소. 그 기회는 뭐예요? 환경 악화가 기회죠. 아무리 유가가 내려와도 환경은 나빠지고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북극에 비강하가 녹죠. 그러면은 우리 기상재해가 올 수 있죠. 예. 자, 이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이것이 뭐냐? 제일 큰 환경 분석, 제가 얘기하는 매크로한 컨텍스트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시장 경쟁에 들어가 마이크로하게는 1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등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라는 치킨 시장이 있고 거기에 치킨집들이 누가 있느냐 있고 우리는 뭘 어떻게 달라져야지 1등 할 것이냐. 이거 프랜차이즈로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두 가지죠. 하나가 내 근육을 키운다. 경쟁자보다 내가 힘을 무지하게 키운다.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아니면 시장을 좁힌다. 1등 하는 방법이 내가 근육을 키우는 것도 1등 하는 방법이지만 시장 좁히면 돼. 어떻게 좁혀? 식당을 하는 게 퓨전 식당을 하겠다. 근데 퓨전 식당에서도 1등 하기 어려우면 아시안 퓨전을 하겠다. 아시안 퓨전도 어려우면 강북의 아시안 퓨전을 하겠다. 그것도 어려우면 강북의 태국식 퓨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줄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너무 좁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식당에 뭘 팔 거냐, 가격은 얼마에 팔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를 것이냐,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 마케팅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누군가 정리해 놨겠죠? 그래서 우리 정리한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된 거예요. 뭐 많이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환경 분석의 기본적인 툴이 스와트 분석. 거꾸로 읽어서 토스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토스가 이렇게 되면 스와트죠. 그래서 강약 위기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는 게 스와트 분석이죠. 자, 스와트 분석들 해봤죠? 자, 스와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우리 시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시장을 보면 나의 고객이 있고 시장에 우리 제품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쟁자가 또 있죠. 옆에도 치킨 가게가 있어. 옆에도 저기 태양광 업체가 또 있어. 옆에도 소셜미디어 회사가 또 있어. 그럼 컴페리터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3C라고 얘기를 해요. 3C. 3C를 분석해야지. 3C를 분석해서 그러면
커스터머를 분석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내가 제일 나하고 매칭될 수 있는 고객하고 연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세그멘테이션. 모든 식당을 우리가 다 습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모든 소셜 미디어를 다 습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그렇지만 시장 그렇게 안 되니까 좁히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경쟁자를 놓고 봐가지고 우리는 딱 마켓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경쟁자를 피해서 우리 딱 타겟팅합니다. 거기 이제 우리 회사의 위치를 갖다 놓는 걸 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STP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SWOT, 3C, STP예요. 이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4P가 나와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라고 얘기합니다. 제품, 가격, 위치, 홍보. 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정리된 요 용어들이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뭐 이건 워낙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코틀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 책을 보거나 그냥 인터넷 찾아봐도 뭐 자세한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제일 중요한 왜 기업이 사업하는가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기업은 죄송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 만드는 가치와 내가 들어가는 비용 사이가 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입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한 기여가 뭐냐?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다. 아니면 내가 돈 벌어서 사회에 기부하는 거다. 어느 쪽이죠? 기업은 가장 큰 가치는 내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치가 한 500만 원 되는데 내가 그거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100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회는 얼마의 가치를 만들어내냐? 400만 원의 가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서 코스트를 뺀 이 차이, 밸류 마이너스 코스트가 가치 창출입니다. 이 가치 창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눠 가지죠. 이 나눠 가지는 구조에서 가격을 올리면 생산자가 좋아질 것 같죠?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가 좋아질 것 같죠?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갈등 구조인 거죠. 호갱을 만들어야지 기업은 돈 벌 것 같죠? 예. 뭐 호갱입니다. 예. 그래서 밸류 프라이스 코스트가 모든 우리가 사업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창출과 획득 과정이 선순환되는 것이 바로 우리 바람직한 기업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 패러다임이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구조에서 한 번 거래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전 앞에 식당에 가면은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 왜? 저 아저씨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학교 앞에 할머니 집 가면은 잘해줘. 왜냐면 또 오니까. 안 잘해주면 안 오니까. 이래서 이 바이 앤 셀, 거래에서 관계로 이동하는 겁니다. 판매에서 관계로 이동한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품은 판매를 했죠. 서비스는 관계를 갖는 거죠. 제품과 서비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품과 서비스가 합쳐져. 융합이 돼. 이걸 우리가 PSS, Product Service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뭐가 들어가느냐? 소위 금융기술이 들어가요. 인터넷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 마케팅이 혁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변화에 판매에서 관계로 변화한다. 판매를 할 때는 내가 판매를 할 때는 비싸게 팔면 나는 이익 보고 고객은 손해보는 구조예요. 그런데 내가 의료기기를 납품을 하고
병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쓰는 횟수에 따라서 나한테 돈을 주는 구조가 되겠다. 그럼 병원이 돈 벌면 나도 버는 겁니다. 못 벌면 나도 못 벌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관계를 맺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가 이제는 브랜드 인지, 공진화, 그 다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지는 프로슈머, 그 다음에 상호작용, 코크리에이션, 이런 형태의 고객관계로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고객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 고객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한 자산인 겁니다. 고객과의 관계 유지가 자산이 돼요. 많은 창업자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리점에 넘겨. 어떻게 파는지 난 몰라. 그 사간 사람들은 뭐 하는지도 몰라. 이러면 고객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고객하고 관계가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려면 고객 관계에서 내가 뭘 갖고 오냐? IP를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는데 동시에 나의 미래의 IP는 어디서 나오냐? 고객 관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IP의 소스가 어디냐?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IP의 소스다. 고객과의 접점을 소중히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서 홍보로 바뀌는 거죠. 자, 사업을 알리는 방법이 스토리텔링을 해라. 예를 들어서 보청기 회사 보면은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럼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가시죠. 광고보다 홍보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SNS가 있으니까 바이럴 마케팅이 중요하고 소셜 마케팅이 중요해요. 그 결과를 통해서 고객과 융합을 합니다. 이제는 신문 광고 내는 형태의 그런 홍보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시장 경제의 진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이 많아도 너무 많아. 옷을 봐도 너무 옷이 많아. 옷이 없는 게 아니야. 옷을 고르는 게 어려워요. 선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햄릿 증후군이에요. 우리 백 선생님은 옷 고르러 가면 이틀 걸려요. 그래도 못 골라. 그리고 다시 밖으로 또 가요. 맞죠? 예. 이게 바로 햄릿 증후군. 예. 그리고 80대 20 법칙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롱테일이 만들어지면서 서치 엔진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소셜 커머스와 게이미피케이션, 플랫폼 이코노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에서 플랫폼으로 지금 이전하는 거예요. 롱테일 경제가 도약을 하고 있고 과거에 반센노블이 갖고 있는 서점은 한계가 있는데 이 구글 검색에서는 한계가 없어지는 거죠. 아마존이 바로 검색을 하는 빅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롱테일을 뒷받침합니다. 이 롱테일 경제는 뭐냐? 자원의 제약이 없는 거예요. 옛날 반센노블은 책을 전시하려면 오프라인 서점에 공간 제약이 있어. 아마존은 공간 제약이 없어. 그냥 온라인에다가 책 이름만 갖다 놓으면 돼. 그러니까 롱테일로 만들어지고 아마존의 수익의 대부분은 롱테일에서 생깁니다. 수익의 80% 이상이 롱테일에서 생겨요.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큰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초연결 플랫폼 경제로 들어서게 되고 이러한 플랫폼은 지금 보면은 A, B, C를 각각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공통분모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이런 게 있죠. 기차 노선, OS 다 플랫폼입니다. 반복되는 걸 공유한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혁신의 효율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기업 간 경쟁이 플랫폼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테슬라가 왜 전기차 특허를 공개하느냐? 도요타의 수소 연료차를 이기기 위해서. 이 플랫폼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이 특허를 개방한 거죠. 애플의 에코시스템이 다 개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혁신과 유통과 이런 다 차원의 플랫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이 지금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 이제는 모든 창업이 쉬워도 너무 쉬워져요. 아이디어 모을 수 있죠. 개발, 내가 연구소 따로 안 만들어도 돼. 테크샵이나 팬랩에 가면 돼. 크라우드 펀딩 가서 돈 할 수 있어. 생산 공장도 내가 위탁할 수 있어. 그 다음 유통도 여기 갈 수 있어. 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이 유통 플랫폼의 시대로 갑니다. 이제는
마케팅의 많은 부분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유통 플랫폼으로 가요. 바로 유통 플랫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임계점을 돌파할 필요가 있고,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플랫폼의 가치는 급속도로 증가되게 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